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오라클의 강인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그 쿠버네티스 안쪽을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어제 행사를 못 오고 오늘 좀 전에 와서 앞에 세미나를 잠깐 봤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건 제가 그냥 한국 오라클에 근무할 뿐이지 저는 커뮤니티 멤버로 발표를 하려 왔거든요. 근데 앞에서 제품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저도 뭔가 제안 발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그보다는 그냥 제가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그냥 편안하게 발표한다는 컨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어, 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느니 너무 나이브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공격적인 질문을.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준비한 컨셉은 이래요. 그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이지만 쿠버네티스를 이제 도입하시거나 이제 스터디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써 보셨는데 이 안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해지실 때 얘네들을 실험하는 방법들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쪽이 실은 이벤트란 것을 통해서 이 분산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얘가 안쪽에 움직일 때 내지는 어떤 이상 현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디버깅을 해봐야지 뭐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오라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디벨로퍼로 경력을 시작해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 네이티브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에서 아키텍처 스터디를 하면서 제목을 100일간의 쿠버네티스 아키텍처 여행 뭐 이런 제목으로 스터디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끝나게 되면 쿠버네티스 1.15 버전에서 중점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그 커스텀 리소스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 스터디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 모임인 페이스북 보시면은 보셔서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제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 그림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야물 파일로 뭐 이렇게 컨테이너를 파드 하나에 컨테이너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한 개, 다섯 개, 두 개를 디플로이하면 이게 보통 이제 개발자들은 안쪽에 워커 노드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서 얘네들이 자원 활용을 잘 하면서 여러 노드에 분산돼서 들어가는 구조이죠. 얘가 크게 그림으로 보면 안쪽에서는 이제 마스터 노드하고 워커 노드가 이런 역할들을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들리시죠? 네, 이거 많이들 쓰시는 그런 툴일 텐데요.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데모를 아주 간단한 엔진엑스를 그것도 구글이 이그젠플로 내놓고 있는 엔진엑스를 디플로이하는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디플로이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갈게요. 흔히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저는 요 노드는 지금 제 PC 안에서 혹시나 네트워크 사고가 발생할까봐 요 PC 안에서 벌추얼 박스로 올린 노드고요. 마스터 노드 하나에 워커 노드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네, YAML 파일 하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언체인지드네요. 네. 네, 변경 적용을 빵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딘가에 생성이 되죠. 얘를 제 멋지게 네.
제가 회사에서 이러고 있으면 혼나겠죠. 네, 회사가 아니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어른 아량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왜 이러죠? 네, 네, 6개가 쭉 늘어나겠죠. 또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네, 문법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불안불안하시죠? 네,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제가. 네, 실은 이 밑에서는 이런 파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 큰 배를 요 밑에는 움파룸파로 대변되는 밑에 있는 많은 컴포넌트하고 이벤트들이 지금 만들었던 파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네, 요 타임에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웃음이 없으셔서 네, 좀 소프트하게 좀 진행하려고 이렇게 밑에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는 실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는 분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자체가 분산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컴포넌트들이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 자체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분산 환경에서 얘네들을 어떤 특정한 스테이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싱크로너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언젠가는 컨시스턴시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옵티미스틱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거를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제로 밑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모든 게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의 각각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이제 각 흐름별로 제가 디플로이먼트를 했을 때 안쪽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어떤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에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디플로이를 엔진엑스 디플로이를 하나 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여기 엔진엑스 야물 파일입니다. 야물 파일을 제가 디플로이를 이쪽에 하게 되면 얘가 그 JSON 파일로 변경이 돼서 API 서버를 호출하게 되죠. 그럼 API 서버는 이 상태 정보를 etcd에 exceed라고 하죠. etcd에 deployment라고 하는 그리고 desire state를 3개, 파드에 3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 API 서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REST API를 호출하고요. 각각의 이 컴포넌트들이 동일한 스테이트를 갖기 위해서 이벤트라고 하는 P를 이 API 서버가 워치라고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거죠. 이벤트를 프로듀스하는 형태로 각 컴포넌트의 그 상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모든 컴포넌트들은 오직 API하고만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디자인 프린서펄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No Hidden API라고 해서 모든 API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죠. 얘네들은 API를 호출하게 되면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하고 Admission Control을 통해서 디폴트
값들을 쭉 채우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뒤쪽에는 etcd라고 하는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가 되겠죠. etcd는 아시는 것처럼 키밸류 스토어고요. 얘가 굉장히 빠른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전에 초기 버전의 쿠버네티스는 얘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이제 얘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워치라고 하는 그런 워치 이벤트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안쪽에는 라프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고 버전 2에서는 이런 하이아키를 제공하지만 버전 3는 플랫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하위 호황성을 위해서 하이아키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벤트를 보실 때 워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쿠버네티스가 etcd가 갖고 있던 워치 이벤트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면서 성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 etcd의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이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쪽에다가 프로듀서를 하는 거죠. 마치 펍섭 구조를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각각의 컴포넌트가 이런 이벤트의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컨슈머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하게 되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받아서 디플로이먼트를 리플리카 셋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워플 방식으로 데이터를 땡겨왔던 거에 비해서 워치라고 하는 것, etcd의 워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노드가 여기 예전에 이제 1000개 노드 정도에서 이제 10,000개 노드 정도, 10만 개 노드 정도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워치 이벤트를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컨셉이 이제 실험을 좀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실험을 좀 해드릴 건데 첫 번째 데모처럼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혹시나 틀리면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노트북에 지금 벌출 박스를 3개를 올렸더니 얘가 지금 굉장히 버벅거려 가지고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우선 워치를 하려면은 프록시를 켜야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API 서버의 엔드포인트에 이렇게 워치 이벤트라고 하는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각 컴포넌트들마다 컴포넌트의 워치라고 하는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쪽을 호출하게 되면 보통 HTTP, 그러니까 REST API는 리퀘스트 리플라이 구조잖아요. 이제 보내고 받는 구조지만 얘는 HTTP 1.0 청크드 방식으로 해서 계속 스트림을 열고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벤트를 쭉 받는 걸 보여드리고요. 여기 디플로이먼트를 받고 리플리카 셋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한 디플로이먼트를 일단 없애고요. 새로 만드는 거를 제가 날려볼게요.
디플로이를 날리게 되면 지금 이벤트가 쫙 날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워치 이벤트의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오브젝트들도 날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의 이벤트들, 그리고 리플리카 셋의 이벤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실은 하나씩 떼서 천천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듣다가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뗐습니다. 우선 디플로이먼트 컨트롤이 뜨게 되면 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이 이 엔드포인트에 HTTP 1.1로 엔드포인트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변경됐다라고 하는 etcd의 변경 데이터들이 프로세스 될 때 이쪽 디플로이먼트 컨트롤이 데이터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요 상태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요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공간일 줄 몰랐는데 에디드 된 거하고 모디파이드 된 거를 두 개를 이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점점 어떤 데이터들이 차가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etcd에 그러니까 개념이 이렇잖아요. 처음에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리플리카 셋이 파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컨트롤러들이 계속 이벤트로 날리게 됩니다. 이벤트로 받아가지고 변경되는 분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들이 생기고 밑에 보시면은 프로세싱인데 이제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거를 뉴로 새로 만드시는 거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프로세싱이 석세스풀로 변경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쁘게 땄는데 하나도 안 보이시죠? 네, 잘 파드가 디플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컨트롤 루프를 돌면서 지속적으로 디자이어 스테이트하고 액츄얼 스테이트를 비교해서 변경된 디자이어 스테이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소스 코드로 보시면은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받아와서 액츄얼 스테이트하고 틀리면 디자이어 스테이트를 하도록 하는 그런 핸들러를 그냥 호출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에서 etcd 쪽에서 이벤트를 받게 되면 그 이벤트가 에디드 된 경우에는 어떤 컨트롤러 하나가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게 이벤트가 변경됐다, 에디드 됐다라고 하게 되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에 있는 에디드라고 하는 핸들러가 작용을 해가지고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걸 만들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컨트롤러는 리플리카 셋이 생성이 되면 보고서 리플리카가 몇 개인지, 파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템플릿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고 파드를 만들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걸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제 컨트롤 루프 쪽에서 리플리카 셋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을 API 서버에 포스트로 HTTP 포스트로 날리는 거고요. 포스트로 데이터를 리플리카 셋을 etcd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etcd는 또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에디드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벤트를 전체한테 쭉 날립니다. 그러면 리플리카 셋 컨트롤러는 이 엔드포인트를 리슨하고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를 스트림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데이터를 이쪽에 넣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직접 매번 변경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림을 열고서 데이터를 쭉 받는, 이벤트가 변경될 때마다 쭉 받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파드를 또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이 컨트롤러가 처음에는 각각을 직접 설치해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직접 떴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컨트롤러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벤트로 스트림으로 받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컨트롤러들이 같은 쉐어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컨트롤러에는 혹시 사실 제가 오늘 커스텀 컨트롤을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쪽에 대한 거는 좀 뺐고요. 커스텀 컨트롤을 만드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고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쿠버네티스의 클라이언트 고로 접근하시게 되는데 이게
컨트롤러뿐만이 아니라 스케줄러들도 다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안쪽에를 보시면 인포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받고요. 이 이벤트를 쉐어드 캐시라고 하는 개념의 쉐어드 인포머라고 하는 쪽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받게 되더라도 저쪽의 이벤트들을 제가 이게 브로드캐스트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날리는 게 아니고 연결마다 제가 데이터를 스트림 방식으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API 서버가 힘들어지겠죠. 대신에 이런 데이터들을 쉐어하게 되면은 훨씬 이런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커넥션을 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안쪽에서는 쉐어드 인포머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고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쪽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컨트롤러끼리의 이런 데이터들을 캐시화 시켜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크게 그려보면 이런 리플렉터라고 하는 안쪽에 리플렉터라고 하는 것하고 워커 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념은 이렇습니다. 캐시에 받아놓고 제가 할 것들을 큐에 쭉 쌓은 다음에 하나씩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싱크로너스하게요. 여기에서 그 쿠버네티스의 이벤트 기호, 쿠버네티스가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분산 환경의 이벤트 소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컴포넌트가 컨트롤러에 있는 데이터들이 컨트롤러가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이 쉐어드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런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값을 etcd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가지고 처음에 있는 데이터부터 쭉 데이터를 말아 올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지는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제가 통신이 좀 안 좋아가지고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현재 버전이 리소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스펙을 통해서 리소스 버전이 얼마인데 현재까지 다오. 그럼 리소스부터 현재까지 워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쭉 받아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분산 환경에서는 이런 패턴을 이벤트 소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벤트 자체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쭉 내가 예를 들면 제가 그 은행에서 돈을 적금을 하는데 적금했다라고 하는 정보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얼마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100원을 적금했다. 100원을 입금하고 다른 사람이 10원을 빼갔으면 현재 상태는 100원 입금하고 10원을 뺀 9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RDBMS는 이렇게 하지 않고 커런트 스테이트 정보를 일단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스토리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는 형태라면 이벤트 소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벤트의 히스토리 정보를 쭉 갖고 있는 거고요. 얘를 처음부터 발생한 것들을 말아 올려 가지고 이걸 이벤트 리플레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시점의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벤트 소싱입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안쪽에 현재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이벤트 소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시점이 요 버전이다. 스냅샷이 여기까지 있고 현재 상태를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까지가 있고 현재의 상태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리소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스펙을 통해서 리소스 버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건 여기고 현재 상태까지 데이터를 줘 하면 얘네들이 쭉 데이터가 날라오는데요. 얘네들을 말아 올리게 되면 현재 상태까지 맺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제가 전제를 한 게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게 분산 환경이라고 했고요.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개념. 이게 엑시드 방식의 컨시스턴시가 아니거든요. 락킹을 걸고 모든 데이터가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이벤트를 날리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점에서 각각 VM마다 각각 워커노드마다 상태가 이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지만 이 리소스 버전이라고 하는 유니크한 그 시스템 넘버를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계속 맞춰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산 환경에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이런 철학을 좀 이해하셨으면 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해서 제가 계속 이런 쪽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벤트 트레이닝을 좀 보시면요, 리플리카 셋이 다시 파드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파드는 파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클라이언트 고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케줄러가 받게 됩니다.
스케줄러라고 하는 건 어떤 짓을 하느냐? 스케줄러는 딱 도장 찍는 짓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파드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걸 받아오면 파드 리스트를 쭉 받아온 다음에요. 그 스펙 중에 노드 네임이 비어 있는 것. 얘는 아직 파드가 어떤 노드에 디플로이되어 있지 않은 거죠. etcd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제가 워치로 쭉 받아왔는데 이 중에 노드가 아직 찍혀 있지 않은 놈을 스케줄러가 쫙 보고 있다가 각각의 노드에서 올라오는 그 매트리스 정보들을 가지고 얘가 유유자원이 저쪽 워커 노드 1번이구만. 1번 그러니까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거죠. 이 파드는 노드 워커 노드 1번 이렇게 찍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딱 단순하게 그 역할만 하는 게 스케줄러입니다. 네, 스케줄러가 이렇게 찍게 되면 이제 큐블렛이 올라오면서 1번 노드에 있는 큐블렛이 올라오면서 이 스펙을 쭉 당겨가지고 안쪽에 있는 도커가 될 수도 있고요, 로켓이 될 수도 있고요, CRI를 통해서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드를 쫙 올리는 구조고요. 올리게 되면 이 파드가 처음에 이미지 풀링하고 얘가 크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러닝 될 때까지 각각의 상태 정보를 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벤트 자체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etc에 저장하고 얘네들을 전체 노드한테 변경 정보들을 쭉 스트림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한테 쭉 날려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쿠버네티스가 안쪽에서 갖고 있는 분산 환경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시퀀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제 뭐 물론 여기 이제 충분히 운영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엔 요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쿠버네티스를 안쪽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에 이제 큐블렛은 노드에 있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스템 D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로 올라오는 놈들이고 얘가 도커가 됐건 CLI를 통해서 얘네들 쿠버네티스에 파드를 올리는 그런 구조고요. 얘 자체가 API 서버 역할을 합니다. 얘도 리슨하는 포트들이 여러 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각 노드들이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매트릭스 정보를 스케줄러가 받아가지고 스케줄러가 얘 1번 노드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신하기 위해서 이런 바깥에 API 서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예를 들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매트릭스 정보들을 보낸다거나 내지는 이 노드가 굉장히 그 CPU나 메모리가 꽉 찼을 때 어떤 파드를 죽일지에 대한 정보들, 볼륨 매니저를 통해서 볼륨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한 역할을 이런 큐블렛이 하고 있고요. 이 각각 올라와 있는 파드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이 큐블렛을 통해서 라이브니스 프루브, 레디니스 프루브 같은 것들을 얘가 계속 핫빗을 날려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의 정보를 이제 스케줄러에 남겨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고 이벤트 컨시스턴시를 좀 말씀을 좀 급하게 드렸고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은 운영하시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파드를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파드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큐브CTL을 통해서 파드를 하나 딜리트해라라고 API 서버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럼 API 서버는 파드 딜리트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 아까 전에 이벤트라고 하는 걸 쭉 날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벤트를 파드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드 딜리트 노티피케이션이 날라오게 되면 엔드포인트 컨트롤러가 받습니다. 엔드포인트 컨트롤러가 서비스에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거를 받게 되고요. API 서버는 이 파드를 없애야 되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큐블렛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파드에 시그텀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날려라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이 가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파드를 스탑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엔드포인트가 서비스를 없애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직접 이쪽에 있는 노드하고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API 서버에다가 얘도 파드의 엔드포인트를 없애라고 하는 거를
없애라고 하는 상태를 ETC에다 저장하게 되고요. 이게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큐브 프락시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큐브 프락시가 IP 테이블들을 변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시차가 약간 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 컨테이너가 왜냐하면 엔드포인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컨트롤 서비스를 없애라고 했으니까 없애줘라고 하는 걸 API 날리고 API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타임라인으로 보면 컨테이너가 먼저 없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컨테이너가 먼저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미 살아 있고요. 제가 클라이언트인데 이 파드를 계속 소출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명령을 내려서 이미 파드를 없앴죠. 근데 엔드포인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서비스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는 계속 서비스가 죽어 있는데 엔드포인트는 살아있는. 이게 리모트 프로시저 콜 같은 그러니까 모노리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다 죽인 다음에 락킹을 걸어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성공 이렇게 하겠지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벤트로 알아서 잘 동시 시점에 깔끔하게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얘가 살아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지는 엔드포인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파드가 안 죽게 되면 이 커넥션이 바깥에 들어오는 엔드포인트가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열려 있어서 밖에 들어온 케이스도 있지만 제가 이미 TCP 스택을 열어가지고 이제 커넥션을 갖고 있어요. 바깥에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살아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랑 계속 통신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큐블렛을 통해서 파드 딜리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가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컨테이너가 먼저 죽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쿠버네티스 자체가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이벤츄얼 컨시스턴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이 시점이 보통 5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5초 안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출렁출렁하면서 그 자리를 잡아가지만 그 중간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상태가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급하게 제가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요. 뭐 이런 제가 이제 어느 블로그를 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면은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네, 이 글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본인은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API 서버에서 날라온 이벤트들을 가지고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얘네들을 반응해서 그 디자일러드 스테이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